전국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지난 11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달서구 가족센터가 12일 센터 강당에서 주민들과 결혼이민자들이 함께하는 다문화 환경 리더 초록샘발 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성군협의회는 지난 11일 달성군청 8층 상황실에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연보호 달성군협의회는 지난 10일 달성군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역환경 보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가족 참여형 러닝 행사 2026 테디런이 오는 3월 29일 강창교 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3월 28일 열리는 역사학자 임승희 교수의 인문학 특강 유럽 귀족의 화려한 비밀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대구근대 역사관은 3월 21일과 22일 오후 2시 테마 전시 근대 대구전기 이야기와 연계한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1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의회 정순옥 의원과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전국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케이블 TV 산업이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연구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협회는 현재 케이블 TV 업계가 겪는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3개월 이내에 정책 방향과 지원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의 급감, 광고와 홈쇼핑 수수료의 수익의 감소, 콘텐츠 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 지금의 경영 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수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유료 방송 산업의 지속성 확보, 홈쇼핑 수수료 등 대가 재원 균형 마련 등을 정책 연구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현행 방송법의 포지티브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OTT 등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약 600여 편 정도의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처럼 할 수 있을 거냐? 새로운 특단의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의미지.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고 시장 상황이 OTT나 어떤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서 상황이 변했는데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여기에 있는 사업자분들은 그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규제이고요. 케이블 TV 방송국이 지역 채널 운영과 재난방송, 기초단위 선거 방송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편 협회는 정부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업계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방송 사업 매출의 1.5%를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통합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이 케이블 TV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지난 11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부정 현안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은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며 맹꽁이와 흙두루미 등 사라져가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 다양성 회복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박정환 의원은 청소년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큰 픽시 자전거에 대한 9차원의 선제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보영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개장했지만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진천안승 공영주차장의 텅 빈 실태를 지적하며 현실적인 요금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이번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한 4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본회의를 산회했으며 이번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달서구 가족센터가 12일 센터 강당에서 주민들과 결혼 이민자들이 함께하는 다문화 환경 리더 현옥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노다지 돌봄 공동체 사업으로 행안부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던 달서구 가족센터가 올해는 환경을 키워드로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바로 초록쌤 사업인데요. 지역 주민 리더와 결혼 이민자가 파트너가 되어 ESG 기반의 환경 리더로서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모델입니다. 원준호 관장은 결혼 이민자분들이 이제는 수혜자를 넘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나아가고 있다며 달서구 가족센터가 그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돌봄과 나눔에서 이제는 환경 ESG 단계로 나아간다며 우리 지역 리더들과 다문화 리더들이 함께 변화시킬 달서구의 미래를 기대하며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은 직접 환경 슬로건을 제작하고 수제 종이 방향제를 만들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단순히 배우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오는 10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펼치는 전문 강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수거 등 생활 속 환경 문제를 주제로 피켓을 만드는 팀별 발표가 이어지며 참가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작년에 노다지 활동하면서 환경에도 관심이 생겨가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르신들한테 환경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는 다문화 가정에 초등학교 애를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방문을 해서 함께 놀아주고 학습을 위한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얘들이 지금 노는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일단 환경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쌤 화이팅! 이들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심화 교육도 올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각 가정 내 이제 환경 인식 변화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강사를 출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올 한 해 테라리움과 양말모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재미있게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자연은 아파하고 지구는 더워지고 미래는 사라집니다. 지구는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집이라는 마음으로 첫 발을 뗀 달서구 초록쌤들. 이들이 전할 초록빛 변화가 우리 지역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길 기대해 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구달성군 협의회는 지난 11일 달성군청 8층 상황실에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정기회의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평화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무용 협의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5년 4차 통일의견 수렴 결과 보고,
1분기 주제 설명 및 자문위원 의견 수렴, 2026년 달성군 협의회 주요 사업 계획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주목하며 남북 관계의 전향적 전환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위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평화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무용 협의회장은 국제정세가 어려운 지금 평화 공존을 위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달성군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일 에너지를 결집하고 정책 제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행기관인 달성군 측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지역 내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통 달성군 협의회는 올해 국민참여형 통일 의견 수렴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평화 공감대 형성,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 등 지역 밀착형 통일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자연보호 달성군 협의회는 지난 10일 달성군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총회는 임원진 및 읍면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 사업 성과와 결산 보고가 진행됐으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부회장, 운영이사 선출 등 조직 정비를 위한 주요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달성군 협의회는 지난해 세계물의 날 기념 수변정화 활동, 전국 파크골프 대회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EM 흑공을 활용한 천내천 수질 정화, 에코 플로킹 캠페인 등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인 환경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경용 회장은 회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관계자는 자연보호협의회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자연과 공존하는 다양한 실천 캠페인을 통해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라톤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 경쟁을 넘어 건강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러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과 함께 걷고 달리는 참여형 러닝 행사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러닝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3월 29일 강창교 체육공원에서 가족 참여형 러닝 행사 2026 테디런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5km와 10km 코스로 진행되며 러닝 입문자와 가족 단위 참가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낙동강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코스를 달리며 봄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행사 현장에는 포토존과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봄을 맞아 건강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러닝 행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소형 폐가전의 친환경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모두 모음데이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해 약 5.8톤의 폐전자제품을 수거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이순환 거버넌스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모음데이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사금데이로 운영되며 수거된 폐가전은 친환경분해 선별 과정을 거쳐 철과 구리, 플라스틱 등 자원으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미혼 청년을 위한 만남 프로그램 고고 미팅을 열어 두 쌍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혼 남녀 10명이 참여해
그룹 토크와 1대1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017년 시작된 고고 미팅은 지금까지 49회 운영되며 모두 106쌍의 커플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미혼 남녀는 달서구청 홈페이지 솔로 탈출 결혼 원정대 코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이 매월 11일을 보행자 보호의 날로 지정한 가운데 대구달서 경찰서와 대구달성 경찰서가 보행자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경찰서는 월성 내거리에서 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 어머니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행자 보호 붐 캠페인을 열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또 달성경찰서는 현풍읍 포산고 사거리에서 달성군청과 녹색 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민생치안 전담부대 등 50여 명이 참여해 무단횡단 예방과 우회전 시 횡단 보도 앞 일시정지, 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등을 홍보했습니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매월 11일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세곡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이 1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달성군은 옥포읍 반송리에서 간경리 낙동강 합류 지점까지 8.8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362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제방 보강과 교량 정비, 가동보 설치 등을 통해 100년 빈도의 집중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치수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수변 산책로를 조성해 송해공원과 연계된 주민 친화형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달성군이 올해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합니다. 농민수당은 전액 군비로 추진되며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달성군에 거주하며 농업 경영체로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입니다.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3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은 농협채용카드 포인트로 이루어지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농가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이 새학기를 맞아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초등 도서관 논술학교 등 총 1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인문학부터 유아 독서 수업, 초등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까지 전 생애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보호자 동반 유아 수업도 진행돼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일부 자녀 강좌에 대해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추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복수 수강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고지면 고곡리 경로당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이동종합복지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재능기부 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해 건강체조와 스포츠 테이핑, 이미용, 이불 빨래, 건강체크와 복지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손 마사지 봉사가 새롭게 추가돼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8년 시작된 이동종합 복지 서비스는 매월 둘째 화요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3월 28일 열리는 역사학자 임승기 교수의 인문학 특강 유럽 귀족의 화려한 비밀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강연은 달성인문대학 명사초청 특강의 하나로 유럽 귀족의 삶과 역사적 의미를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임효수는 벌거벗은 세계사 등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역사 해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달성군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은 3월 21일과 22일 오후 2시 테마 전시 근대 대구 전기 이야기와 연계한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913년 대구의 전기가 처음 보급된 역사와 이후 도시의 변화를 해설을 통해 살펴보고 개운죽 전구 화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체험학습은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가 직접 진행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 폼을 통한 사전 접수 방식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1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는 3월에서 5월까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봄맞이 걷기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비대면 참여형 활동으로 아동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실천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챌린지 참가자는 매월 선발된 30명으로 한 달 동안 누적 15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한 아동 중 일부는 추첨을 통해 비타민 D 영양제를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성취감과 참여 의욕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앱 내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해 걷기 좋은 코스를 추천하고 활동을 공유하며 서로 응원 메시지를 나누는 등 아동 간 소통의 장도 마련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는 소아경증 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달서구 소재 바른연합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신규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지난 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소식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소아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보호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대구시 내 달빛 어린이병원은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 달서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달성군 주민들의 소아 야간 휴일 진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바른연합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8시 30분,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입니다. 진료 후에는 인근 플러스 약국과 협약을 통해 의약품 조제까지 연계 지원됩니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아 환자와 가족 모두 안심할 의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달빛 어린이병원 현황은 대구시 누리집 및 응급의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일 부지면 고복리 경로당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이동 종합복지 서비스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날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임의용 스포츠 테이핑, 건강체크, 이불 빨래, 복지 상담 등을 제공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손마사지 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는 지역사회 혁신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이끌 제10기 V파트너 대학생 자원봉사단 참여자를 오는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 시작된 V파트너 자원봉사단은 지금까지 4천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지역 대표 프로그램으로 대구 경북 소재 대학제 휴학생이면 3인 이상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단원들은 3월 2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대구 전역에서 활동합니다. 주요 활동은 팀 연합활동 및 리더 워크숍, 대구 자원봉사 박람회 등 대규모 봉사활동,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참여 등입니다. 참가자에게는 활동 인증서 발급, 1365 자원봉사 포털 실적 인정, 우수자 및 우수팀 표창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10기를 기념해 역대 단원과의 네트워크 교류, 역량 강화 워크숍 등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신청은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덕인초등학교는 지난 3일 2026학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학년 새 출발 도전과 응원 미션 활동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아침 등교 시간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지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학생들은 풍선 메시지기를 지나며 새학년 목표와 덕인 미래 역량 중 키우고 싶은 역량을 선택해 한 해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김은선 교장은 학생 참여 중심 안전한 학교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산고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연속 국내외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하며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입니다. 단순한 입시 실적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 탐구력, 자기주도성을 키운 결과가 자연스럽게 진학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국내에서는 포항공과대학교, 대구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연구중심 대학과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광운대, 경희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까지 다양한 전공에서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인문, 자연, 예체능 전 분야에 걸친 균형 잡힌 성과는 IB 교육이 특정 교과 지식이 아닌 범교과적 사고력과 탐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호주 모나시대 약학대학, 일본 치바대 경제학과, 벨기에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 환경공학과 등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국제 학문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갖췄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IB 교육이 단순한 국내 입시 대비가 아니라 글로벌 학습 능력과 국제적 소양 함양에도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포산고 IB 교육의 핵심은 학습 접근 방법입니다. 사고, 연구,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적 기능을 수업 전반에 구조적으로 적용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지도합니다. 학생들은 장기탐구 프로젝트, 확장 에세이, 구술 발표, 협력 기반 문제 해결 활동 등을 반복하며 단순 암기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문제를 분석하고 근거를 탐색하며 해결책을 설계하는 학습자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업 성취도의 상향 평준화로 나타나 IB 교육 프레임워크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3월 1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상인삼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오늘 저는 관리부실로 인해 아이들이 외면하는 어린이공원과 우범지대 사각지대의 CCTV 설치 관련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청입니다. 달서구 어린이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건강, 안전, 정서,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애, 비장애, 어린이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되도록 한다.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자재를 적극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꿈과 상상력, 창의성을 키우는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할 도원동 사계절타운 어린이 공원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흉물로 방치된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놀이기구는 노후화되고 바닥 매트는 가뭄에 눈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져 아이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사진을 보는 것보다 실제 현장은 폐쇄된 공간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전인적 체험적 발달로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 공원은 주인을 잃어 아이들이 찾지 않는 방치된 위험지대로 남겨졌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주민들은 집 앞에 공원을 두고도 이용하지 못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아이들이 주인이며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말로만 아동 친화 도시지를 외치지 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함성이 넘쳐나는 행복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린이 공원은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교류와 소소한 일상이 쌓이는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수차례 유지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집행부는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가 아동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는 깊이 반성하고 아이들이 유일하게 꿈을 키우고 싹이 피어나는 이곳에 적극적인 예산으로 새 단장을 해 주십시오. 어린이 공원 회복은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산책로 조성을 통해 가족 단위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어린이 공원은 아이들의 놀이와 주민 휴식 공간으로 필수적이고 꿈과 상상력이 피어나는 첫 번째 배움터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리모델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바닥재를 친환경 안전 소재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둘째, 부서진 시설물을 철거하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최신 시설로 재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그늘 쉼터와 벤치를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와 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24시간 안심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행정 편의가 아니라 이용자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내용이 빠른 시일 내 실행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과 즐거운 함성이 울려 퍼지는 어린이 공원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요청입니다. 지난 2월 1일 도원동 수박굴 뒷길 소하천에 영아 사망 유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의 빠른 수사로 범인은 체포되었고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우범지대 사각지대라며 수차례 CCTV를 설치 요청한 곳이지만 예산을 이유로 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은 CCTV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분들의 민원이나 요구를 잘 판단하셔서 우범지대 사각지대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곳에 CCTV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요구가 곧 민생 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하빈 지역구 달성군 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오늘 저는 한때 먼 미래의 이 과제로만 여겨졌던 탄소 배출권 제도와 글로벌 탄소 규제가 이제 우리 달성군 산업의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달성군이 중소기업을 지켜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탄소 규제를 발전사나 대기업의 문제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규제의 칼날이 대기업을 향해 있다면 그 경제적 부담은 촘촘한 공공을 타고 우리 지역의 작은 공장, 협력업체, 기업들에게까지 조용히 그리고 깊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 증가의 파고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기후환경요금이라는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압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대기업은 탄소 비용 증가를 이유로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저탄소 공정 전환을 명목으로 설비 교체와 공정 개선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우리 달성군 중소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노동자의 일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적 사각과 시장 압박의 이중고입니다.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아리백 선언은 우리의 수출길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청 기업들은 이제 스코프3 배출 기준을 들이대며 협력업체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중소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도 배출량을 계산할 시스템도 투자할 여력도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기업은 결국 글로벌 공공망에서 조용히 탈락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달성군 제조업의 생태계의 약화, 나아가서 우리 청년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상실로 직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탄소 규제의 제도와 그 방향은 중앙정부가 설계합니다. 그러나 그 규제의 파고 앞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을 지켜낼 방파제 역할은 바로 지방정부인 달성군의 몫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기업 지원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달성군이 직접 중소기업의 탄소 대응 역량을 키워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제 저는 달성군이 즉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탄소 진단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제 알아서 준비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에너지 사용과 공정별 배출 특성을 정밀 진단하고 글로벌 기업과 수출 시장이 요구하는 탄소 데이터를 스스로 산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하되 달성군이 사전 진단과 컨설팅, 신청 지원을 책임지는 전담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규제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달성군형 탄소 진단 서비스가 절실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탄소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경쟁하면서도 에너지와 탄소 문제만큼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단위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고효율 설비를 공동 활용하고 에너지 사용과 배출량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정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2국가 산단의 탄소 중립 선제 설계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제2국가 산단은 이미 미래 스마트 기술과 첨단 산업을 품은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첨단 기업이 모여있는 공간을 넘어서 처음부터 에너지 자립과 저탄소 규조가 설계도에 새겨진 미래형 스마트 그린 산단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 지붕 위의 태양광, 공정별 폐열 폐에너지 재활용, 친환경 교통체계, 디지털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까지 사후에 덧붙이는 보완이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입주 기업의 경쟁력이자 달성군을 가장 먼저 준비된 지방 정부로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 규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시대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거센 변화는 우리 중소기업을 쓰러뜨리는 파도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태워 올리는 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소 규제 앞에 홀려서 있는 중소기업의 손을 달성군이 먼저 잡아주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미래 산업 변화까지 함께 책임지는 달성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